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급하게 찾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곧바로 속이 뒤집히고 음식만 잘못 먹어도 배가 부글부글. 병원 가면 장에 큰 이상 없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네요. 대장 내시경도 깨끗하고 피 검사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장수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찾아오는 복통과 설사가 반복되는 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차근히 쉬운 언어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무엇일까? 과민성 대장증후군, 영어로 IBS. 말 그대로 장의 과민 반응입니다. 음식이 내려가고 장이 움직이면서 탈탈, 꾸르륵, 부글부글. 이 과정을 너무 민감하게 느끼고 장 또한 과하게 움직이며 통증과 설사 또는 변비가 나타납니다. 검사하면 대부분 정상. 그래서 더 답답하죠. 몸은 정상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죠. 감정, 불안, 스트레스가 장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A. 대표 증상.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갑작스러운 복통, 화장실을 급하게 가기, 설사 또는 묽은 변, 반대로 변비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식사 후 바로 배 아픔, 여행 전, 외출 전 불안감, 특히 아침에 약속 있을 때, 병원 갈 때, 멀리 이동할 때, 그때 꼭 배가 아파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흔한 증상입니다.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3. 왜 생길까?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장이 예민해지고 반응이 과해지는 상태예요. 중요한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장과 뇌 연계의 과민화. 장은 뇌와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이 뇌에서 장으로 신호를 보내면 장은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통증 신호를 더 세게 느낍니다. 시험 발표나 가족 갈등 등 불안이 심할 때 갑자기 배가 아파요. 마음 챙김, 호흡 심리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2장의 운동성 이상 운동 변화. 정상적으로 음식은 장을 통해 리듬 있게 이동합니다. IBS에서는 어떤 사람은 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 설사를, 어떤 사람은 느리게 움직여 변비를 겪습니다. 식사 직후 곧바로 설사하는 패턴. 시사점 장운동 조절 약물이 증상 완화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3. 내장 감각 과민성. 같은 양의 가스나 장 팽창을 느낄 때 IBS 환자는 더 심한 통증으로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감각의 볼륨이 높아진 상태예요. 가벼운 트림가스에도 심한 불편을 느낌. 시사점 통증 완화와 심리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4장 내 미생물 불균형. 장 속 미생물 구성의 변화가 염증 반응, 가스 생성, 장점막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박테리아가 많아지면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항생제 복용 후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 시사점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 조절이 도움될 수 있으나 개인차가 큽니다. 5. 저도 염증 혹은 면역 반응. IBS 일부 환자에서는 장 점막 아래에 경미한 염증 세포 증가가 관찰됩니다. 심하지 않은 저도 염증이 장 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위장염 감염 후 장 증상이 지속되는 감염 후 IBS. 시사점 병력 확인. 최근 설사성 질환 중요 염증성 장질환과 구별 필요. 6. 감염 후 IBS. 한 번 심한 장 감염을 겪은 뒤 장이 민감해져서 IBS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감염 이후 발생 가능합니다. 여행 중 설사 후 몇 달 동안 장 불편이 지속됨.
시사점 과거 장 감염 병력 확인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치름식 관련 요인. 특정 탄수화물이 장내에서 발효되어 가스와 팽만을 유발합니다. 개인마다 민감한 음식이 다릅니다. 예, 양파, 마늘, 사과, 우유 섭취 후 증상 악화. 시사점 저발효성 탄수화물 식단을 전문의 영양사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8. 담즙산 이상. 담즙산이 장에서 과도하게 흡수되지 못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설사형 IBS 환자 일부에서 원인이 됩니다. 시사점 약물 검사와 담즙산 흡착제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9. 약물 호르몬기 저질환 영향. 일부 약물 항생제, 항우울제, 갑상선 약 등이나 호르몬, 변화 폐경기 등 당뇨 같은 기저질환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시사점 양력 점검이 필요합니다. 10. 유전적 개인적 소인. 가족력이 있거나 개인의 신체 반응 유형 불안 경향 등이 IBS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사점 환자마다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4. 주의해야 할 위험 증상. 지금부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조금 다른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 신호들은 그냥 예민한 장일 수 있겠지 하고 넘겨선 안 되고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천히 들으며 내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첫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 때입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3개월 안에 몸무게가 2에서 3kg 이상 빠졌다, 혹은 옷이 헐렁해질 정도로 살이 빠진다면 이는 몸속에서 영양 흡수나 염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민성 대장이 아니라 대장 질환이나 암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두 번째, 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입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붉은 피가 변과 함께 나오거나 검은색 타르 같은 변을 본다면 이건 장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치질일 수도 있지만 염증성 장질환이나 대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에 피가 보이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밤에 깨서 설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과민성 대장은 보통 스트레스나 음식 자극과 관련이 많아서 휴식 중엔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잠을 자다가 배가 아파 깨고 설사를 할 정도라면 이건 염증이나 다른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장에 실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통증이 점점 더 강해질 때입니다. 원래 배가 찌릿하다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통증이 강해지고 한번 아프면 길게 지속되고 참기 어려운 통증이라면 이는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라 장 폐색, 장 꼬임, 급성 염증 등 급하게 치료해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참지 말고 즉시 병원을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열이 나면서 장 증상이 함께 올 때입니다.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한데 몸에 열까지 난다면 장 안에서 염증이나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열, 오한, 심한 복통이 함께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세요. 여섯 번째, 50세 이후 처음 생긴 장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의 기능도 변하지만 50세 이후에 갑자기 자주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장 상태가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면 이것은 그냥 예민해진 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검진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꼭 검진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가족 중 대장암이나 대장 질환이 있을 때입니다. 부모, 형제 중에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면 내게도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가볍게 느껴져도 미리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극심한 구토, 탈수가 있을 때입니다. 음식도 못 먹고 물이 잘 안 들어가고 소변이 줄고 어지럽다면 몸이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관리할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어떻게 관리할까요? 식사 방법. 폭식하지 않기. 일정한 시간의 식사.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기름진 음식, 튀김 피하기. 카페인, 탄산음료 조심. 술, 특히 소주, 맥주 제한하기.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서 식사 피하기. 추천 음식은 따뜻한 죽, 삶은 감자, 바나나, 생강차, 보리차, 요구르트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 특히 찬 음식이 문제되는 분들 많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빵. 이 조합, 장에게는 폭탄입니다.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산책, 가벼운 운동. 식후 20분에서 30분 소화 산책하기.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 리듬. 특히 과도한 마음의 긴장이 문제예요. 혹시 오늘 또 아프면 어떡하지? 화장실 못 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바로 장운동을 자극합니다. 그러니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조금 천천히, 조금 느슨하게. 이게 장 건강 비결입니다. 마음 관리. 여러분, 장은 감정을 기억합니다. 억울했던 일, 참고 지나갔던 일, 말 못했던 속상함. 이런 감정들이 장을 꽉 쥐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루에 몇 분이라도 숨을 깊게 쉬어주세요. 느리고 차분하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장 근육이 이완됩니다. 6. 약물 치료는 의사 상담 후 필요하면 아래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운동 조절제, 가스 줄이는 약, 장신경 안정제,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한 건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습관, 스트레스 조절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64세 정님은 갑자기 찾아오는 복통과 설사 때문에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 스트레스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정님은 생활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하고 속 편한 식사, 저푸드맵 식단으로 자극 음식 줄이기, 식사 후 천천히 걷기, 불안 올라올 때 깊은 호흡, 필요할 때 전문의 상담과 약 조절, 증상과 음식을 기록하며 원인 찾기. 몇 주가 흐르자 통증이 줄고 설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혹시 또 아프면? 이라는 불안이 조금씩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님은 말합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 잘 보내자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수영장에 갔습니다. 조용히 물속을 헤엄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구나. 난 다시 할 수 있구나. 7. 장이 편안해지는 생활 루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 따뜻한 차 한 잔, 가볍게 걷기, 규칙적인 식사, 천천히 씹기, 저녁 늦게 먹지 않기, 하루 5에서 10분 복식 호흡하기. 작은 습관이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나요? 내가 아픈 이유가 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장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신호, 그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아온 몸과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